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마음속에 어떻게 브랜드를 심어줘야 될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소비자 마음속에 브랜드를 심어준다.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 바꾸면은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브랜드를 고객 인식 속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그럼 무엇일까?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나아가서 브랜드의 자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포지셔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리포지셔닝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이런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지셔닝 맵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가 뭘까요? 브랜드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이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은 마케팅이라는 단어보다도 요즘 와서는 브랜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브랜드가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브랜드는 이름이다. 글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의 상표, 즉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 이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특정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브랜드의 이름, 그리고 브랜드의 로고 타입, 나아가서 브랜드의 심볼, 나아가서 브랜드의 캐릭터,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브랜드를 또 다른 브랜드와 식별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하나 더 본다면 생활가전 브랜드인 리홈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리홈이라는 브랜드의 네임과 로고 타입과 심볼 같은 부분들이 그 브랜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요소이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만 브랜드로서의 생명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런 브랜드는 결국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긴 세월, 긴 여정이 있습니다. 즉 브랜드를 구축한다, 브랜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마케팅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세월이 되었고,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여정이 있으니 이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브랜드,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 자산,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브랜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뚜렷한 의미,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고객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핵심 가치를 그 브랜드가 제공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시장 장악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별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실제 차별할 수 있는 요소에는 품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품질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품질이 따라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가격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 그리고 고객의 사용 경험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이 결국 우리가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고자 하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갖고 있고,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리홈과 이 생활가전업체에 새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홈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브랜드에 비교해 보면은 글자 한자 차이밖에 없습니다. 디자인도 유사합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리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올랐다면 그 브랜드는 이미 상당히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의미도 오르지 않는다. 제품을 본 적도 없고 이 브랜드를 사전에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론이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을 설명하기 전에 포지셔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브랜드의 자산, 즉 브랜드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에쿼티는 그럼 무엇일까 고민해 볼까요? 브랜드 에쿼티는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추가적인 이익입니다. 브랜드 자체는 하나의 상표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 그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플러스 알파 요소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추가적인 이익이고, 이러한 추가적인 이익은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객 역시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브랜딩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은 우리 인식, 즉 사람의 머리라고 가정해 봤을 때에 이런 인식의 사다리가 있고, 그 인식의 사다리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포지셔닝이 잘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카테고리의 킬러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의 사다리에는 사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한 두 개의 핵심 가치로 고객의 인식의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지셔닝 맵이라 그러고 대체로 2x2 매트릭스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라고 하는 요소고,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이상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고, 이 이상 방향에 우리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그 방향에 우리 브랜드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미래에 우리가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즉 우리의 브랜드가 고객에게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소비자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가 강력하게 심어질 때, 즉 각인이 될 때에 우리 브랜드는 강력한 포지셔닝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최초의 창시자가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라는 분입니다. 즉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 이 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무의미하다. 진실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에 존재하는 인식이다. 포지셔닝 사고방식의 핵심은 인식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인식을 재구성해서 원하는 포지션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은 진실이 물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진실을 품질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품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실은, 즉 품질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요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소를 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요소가 바로 마인드에 존재하는 인식입니다. 고객의 인식을 우리가 원하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심어주게 하자. 이게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종 카테고리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팸퍼스에서 나온 베이비 드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기스의 슈퍼플렉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브랜드가 주장하는 바를 이 패키지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팸퍼스에서는 좋은 엄마라는 부분에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포장지에 엄마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하기스는 사용자의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저귀를 차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델로 아기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각각 세부 요소로 나눠보면 제품의 특성까지 다 연결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같은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기저귀 하면은 아기의 대소변을 처리해주는 편리성만을 이야기합니다. 편리성만을 주장하는 제품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선택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선택자가 좋은 엄마를 지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자가 자유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인 요소로서 제품 패키지까지 녹여 들어갔을 때에 보다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스스로 열심히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뉴스에 보니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더라, 이런 걸 접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네, 플라스틱 용기를 지금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찜찜했는데 광고로 찜찜하셨죠 하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강화유리 밀폐용기로 바꾸세요 라고 권유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사러 갈까요? 아니면은 강화유리 밀폐용기를 사러 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강화유리 밀폐용기를 만들면서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하니까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역으로 포지셔닝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논쟁은 법적 분쟁까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환경 호르몬이 안전한 글라스락의 승리로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물도 환경 호르몬 안전한 글라스락,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대세가 되니까 바로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라고 대상이 되었던 그 브랜드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물을 통해서 이 경쟁사의 역포지셔닝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에서 우리가 역으로 포지셔닝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읽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포지셔닝을 다시, 즉 리포지셔닝 혹은 재포지셔닝 혹은 재활성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대부분의 시장은 이와 같은 과정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이러한 경쟁자들과 어떤 요소에서 얼마만큼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경쟁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객들에게 이 차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이 고객이 수용할 때 우리 브랜드는 강력한 포지셔닝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내에 아주 럭셔리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프라우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도자기입니다. 확실히 차별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만약에 보이신다면 마케터로서 갖춰야 될 통찰력을 이미 갖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도자기에 별 쓰임새가 없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이 도자기를 빛나게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이 꼭대기에 있는 뚜껑에 있는 확, 이와 같은 역물들을 갖고 뚜껑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 제품의 컨셉은 예술적 가치가 심오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품격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컨셉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 제품, 이 브랜드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심금 울릴 수 있는 바로 감동케 하는 그 키워드는 첫째는 예술. 이건 생활도자기가 생활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즉 예술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품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이상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에 우리 브랜드가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뚜껑에서 학과 같은 이런 역물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주로 B2B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브랜드고 수주를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전시회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타겟 고객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의 종류들 한번 보시면은 다 올이나 학이나 이와 같이 우리 자연에서 좀 역물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을 뚜껑의 모양으로, 즉 테마로 삼았고, 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은 타겟 고객이 누구냐? 왕실이나 중동에 있는 부호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주로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를 주로 활용을 했고요. 경쟁사가 누구냐? 크라운 로열 더비, 에르메스, 로젠텔 같은 유럽 최고의 도자기 전문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과 유사점이 있는데 그 유사점은 바로 최고의 도자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한반도에 살면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유산들이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상품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산은 생각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앞으로 1000년 동안 대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은 아마도 이와 같은 도자기가 아닐까. 고려청자에서 조선 백자로 넘어와서 이제 현대에는 이와 같은 브랜드가 시장에서
하나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가 바로 예술적 가치가 이 브랜드에 담겨져 있는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 브랜드가 예술적 가치 요소가 없다면 결국 경쟁사 제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한국의 제조회사는 실제 지금 경쟁사로 있는 저 브랜드들의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품질 검증이 되고 있는 제조 실력, 즉 품질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바로 럭셔리 기프트용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와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말로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포지셔닝 맵의 용도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부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상사를 설득해야 되고 본부장을 설득해야 되고 CEO를 설득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내용을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 대행사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고객을 설득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쉽지 않느냐. 이 부분이 바로 포지셔닝 맵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면은 현재 우리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경쟁사의 위치도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경쟁 구조 파악도 가능하고 소비자 욕구도 파악 가능하고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거나 경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는 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 브랜드 중에 에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2002년도의 브랜드의 포지셔닝 위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저타르 경향으로 더 진행이 되고 타르와 니코틴이 담배 가게 2003년 1월부터 PL법에 의해서 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담배는 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순한 담배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포지셔닝 전략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즉 새로운 세그먼트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세그먼트에 어떤 브랜드를 넣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고 이 당시의 계획은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두고 서브 브랜드로 새로운 더 순한 제품을 만들어서 두 가지 브랜드를 병립시킨다라는 대안을 수립했고 그래서 2002년도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2%였던 브랜드가 2003년 1년 동안 진행 결과 시장 점유율 23%로 증가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 2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강력한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력하고 차별화된 단 하나의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고객의 핵심 가치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고객 인식 속에 어떻게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각인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고민해 본다면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고객의 재구매를 끌어낼 수 있고 고객의 추천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이 원하는 핵심 가치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핵심 가치가 강력한 인식을 통해서 각인을 통해서 포지셔닝이 된다면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시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강력한 차별화를 이룬 그런 포지셔닝을 통해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